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좀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베트남에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있다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다시 와서 뭐 SG411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삼원가든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원가든에서 이제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회가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포트라에서 또 해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어떤 것들을 알려드린다거나 뭐 그런 발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다 해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저와 같이 대표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지라는 뜻은 뜻을 같이 한다는 거지만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좀 그럴듯하게 표현한다면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항해를 하거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지혜를 같이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해외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2004년입니다. 2004년에 BBQ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현업에서 해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때고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내일이면 참 선거죠. 예, 선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도 똑같은 마인드나 마음가짐이셨겠지만 만약에 이제 거대 양당이 있고 거대 양당은 물론 양당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이제 후보자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무소속으로 혹은 새로 만든 당으로 해서 출마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예를 들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열흘, 12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알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당선이 될 것인가,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2004년에 한국의 브랜드가 해외에 나가서 그 전까지는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네가 가서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돈도 내고 그냥 일시불만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매출 보고를 하면서 로얄티를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해봐. 여기서 거대 양당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미국 브랜드 혹은 일본 브랜드 지역에 따라 강한 지역이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내일 선거를 한다면 물론 사전투표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가 지향하고 내가 좋아하는 당을 보고서 찍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프랜차이즈에 비교를 한다면 미국 브랜드야 일본 브랜드야 이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2004년에 한국 브랜드를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가져오는데 돈도 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로열티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걸 해낸다. 2004년에 혹은 2005년에 한 20년 전이죠 지금 정확하게. 아마 지금보다 제가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저 찍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 할게요. 저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이 지역도 굉장히 잘 알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희 브랜드 정말 맛있고 메뉴 정말 좋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거 가져가서 사업하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메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승부를 걸기가 좀 어렵죠. 해외에서 나라가 갖고 있는 힘, 문화적인 힘, 그런 것들이 아마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를 일단 알지 못하는데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최근에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매체의 발달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심에 서서 한국 브랜드, 특히 외식 브랜드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우리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해외에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우리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내고 우리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게 만들까? 그런 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해외 진출 전략 과정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If you do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면 You must be something. 네가 뭐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괴테가 한 말인데, 물론 괴테가 영어로 하진 않았겠죠. 제가 독일어는 몰라가지고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나서 제가 드리는 가장 울림 있는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 사업을 잘하고 싶고 우리가 해외에서 뭔가를 정말로 구현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미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가져간다는 거는 대부분이 아마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면 보통 계약 기간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그리고 재계약 10년, 그렇죠? 20년이죠. 사실은 계약해서 재계약 10년이지만 10년 후에 헤어지기를 원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하면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서 비교를 한다면 무슨 관계가 가장 비슷하냐면 결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좋은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여자를 혹은 좋은 남자를 만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한 내 나머지 인생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여자 혹은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러면 좋은 남편이 혹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신랑 혹은 신부감이 되어 있나? 라는 준비가 일단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 해외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제 계약서는 일단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로펌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한테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변호사, 거기서 그게 뭔지 몰라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2004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마침 연주를 해서 한국에 KFC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술 한잔 먹으면서 조금씩 친해져가지고 계약서 한 장 한 장씩 해서 베꼈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아마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제 열정이죠,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패션.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지금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혹은 지금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정말 이 브랜드를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과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해외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우, 내가 일본에 진출을 해, 내가 베트남에 진출을 해, 내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 걔네들은 식문화가 어때? 쌀국수를 먹고 혹은 볶음밥을 먹고 혹은 닭고기를 먹어도 야키도리 같은 거 먹으니까 와, 그 맛에 맞춰서 우리 걸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현지원, 맛의 현지원.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100%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예컨대 만약에 맥도날드 브랜드를 생각을 한다면 1970년대 이후에 맥도날드가 해외로 진출한다면 지금 뭐 한 3만 개 넘는 매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진출한 데가 어디였겠어요? 맥도날드 브랜드가 해외로 따진다면 미국에 이만큼 이제 매장을 만들었다가 자 해외로 간다. 어딜 맨 처음에 갔겠어요? 맥도날드가 캐나다죠, 캐나다. 그렇죠? 네. 자 같은 언어 쓰고 바로 그냥 드라이브 그냥 물류도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겠어요? 영국을 갔겠죠. 그 다음에는요 오스트레일리아를 갔겠죠. 뉴질랜드를 갔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와 보니까 80년대에 전 세계로 봤을 때 중산층이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겠습니까? 아시아죠,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자 그러면 경론이 아마 불어졌을 거예요. 우리처럼. 야 이제 우리가 전혀 언어도 다르고 영어도 아니고 다른 말을 써. 그리고 식문화도 달라. 그러면 그 안에서 회의를 자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아시아를 진출해야 되는데 어디를 진출할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네들 우리 햄버거 안 먹을걸요. 걔네들 밥 먹는 나라인데요. 국 먹고 그럼 우리 햄버거에다 국을 같이 줘야 되나? 걔네 맛의 현지화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논문들도 있었고 그런 토론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 8,000개가 넘게 있어요. 맥도날드 매장이. 그리고 자 맥도날드는 항상 코너 자리에 부동산 하는 회사니까 코너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을 선매입해서 자 그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이 부동산 피를 내는 것과 로열티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5% 정도 돼요. 그 매출에서 내는 돈이.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 내는데 제가 홍콩을 갔는데 지하 2층에 있어요. 맥도날드가. 왜냐하면 굉장히 밀집된 그런 나라에서 로케이션을 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다른 거죠. 그렇죠? 아침을 되게 일찍 시작하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 짬뽕을 되게 고민을 하는데 국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시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실례요. 저 짬뽕을 조금만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안 준다고 하면 정말 실망해서 그럼 저기 짜장면 대신 짬뽕 먹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맥도날드가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식문화들을 너무너무 여기서 잘하고 싶으니까 현지화를 고민해가지고 우리는 제가 맞춰드릴게 그 맛에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의 그 브랜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나라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요. 제가 한국 그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시행착오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커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우리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해야 될 것, 그 해외에서 구현하거나 표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것을 좋아하게 해야 하고 우리 걸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뭘로? 브랜드 이미지로, 뭘로? 매뉴얼로, 뭘로? 그리고 그것들이 표현되는 마케팅 방식. 그게 나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90년, 사실 저는 제가 되게 두서없이 말씀합니다만 잘 알아듣실 거라 믿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90년대에는 제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저는 원래 연극했던 사람이었었고 학교 다니면서 연극했었던 사람이었었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영화도 찍게 됐었어요. 물론 되게 작은 역할이었고 동네 건달로 나오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영감을 주는 뭐 그런 거였죠. 아, 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봉천동에서 밤새도록 골목길 씬을 찍고서 아침에 술 마시면서 와, 나는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나름대로 단판을 친 거죠. 부모님한테 저 뉴욕을 가겠습니다. 비행기표만 주시면 제가 그때는 뉴욕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뉴욕을 가서 뭐 단편 영화를 찍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사실은 그 기억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보낸 시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무너진 뭔가 한쪽이 무너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대전에서 제가 집이 대전인데 부모님이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초라하게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 일을 도와주고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BBQ가 해외 사업 인재를 뽑는다는 어떤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문에도 이제 인재 채용 광고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는 뭐 버거킹, 뭐 KFC 그런 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위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뽑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는 안심이 안 되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해외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홍보부에 배치를 해놓고 저한테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어분이 오셔가지고 회장님이 윤 회장님이죠. 윤 회장님이 이제 통역을 이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통역을 데려오셔가지고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굉장히 어떤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갑자기 통역이 오면 본인의 어떤 그걸 다 이걸 전달을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혹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제가 지원을 했죠. 제가 지원을 해서 통역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착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간들, 연극하고 영화했던 시간들이 통역을 하는데 저는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숨소리까지 통역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영화를 연극을 했을 때 이런 제스처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안타까워서 뭘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흉내내면서 통역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농담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해외 사업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해외를 진출하는데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2006년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한국 회사가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지만 한국 회사가 일본 회사랑 계약을 해서 로열티를 받은 거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생긴 일은 최초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이랑 계약을 할 때는 로열티를 주는 거에만 익숙했지 기술을 해서 어떤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처음 어떤 그런 그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쪽에 굉장히 뭐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 쪽으로는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